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 너머에서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며 이 영상을 눌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연애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형님들과 동생들, 그리고 가끔씩 슬며시 찾아와 의견을 훔쳐가는 누님들까지 모두 모셔놓고 솔직한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복잡한 이론 대신 몸으로 부딪혀 얻은 생생한 체험, 그리고 살짝은 화끈한 농담을 버무려 들려드릴 테니 편하게 기대어 주십시오. 만약 지금 커피 한 잔 옆에 두셨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커피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컵 하나에서 시작되니까요. 저는 몇 해 전 어느 카페에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좋아하던 분을 어렵게 만나 어색한 인사를 나눴고, 종업원이 내어준 머그잔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살포시 올려놓았죠. 그때 문득 스치는 생각. 이 컵을 조금 더 그녀 쪽으로 밀어보면 어떨까? 저는 살짝 잔을 움직였습니다. 고작 한 뼘 남짓한 거리였지만 제 심장은 축구장 풀밭에서 굴러가는 공처럼 통통 튀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거나 잔을 멀리 치우지 않고 오히려 가늘게 미소 지으며 빨대를 돌려놓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아, 가까움이 허락되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잔의 위치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컵을 살포시 다가가도 상대가 태연하다면 그건 마음의 울타리 한쪽이 살짝 열렸다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잔을 멀찍이 옮긴다면 그땐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밀고 들어올 타이밍도 잡으니까요. 물론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컵을 옮기는 손길이 너무 노골적이면 마치 계산된 듯 보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대화를 하며 잔을 자주 돌려주는 척, 혹은 테이블 중간으로 자연스레 이동해 보십시오. 상대가 잔을 고정시키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지, 아니면 경계선이나 장벽이라도 치듯 자리를 확실히 구분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컵의 동선은 상대의 마음, 지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익명 선물 실험입니다. 선물을 고르다 보면 늘 고민이죠. 받으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시 기분 나쁘면 어쩌지? 그러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오히려 정체를 숨긴 채 선물을 건네 보길 권합니다. 물론 값비싼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볍게 웃을 수 있을 만한, 혹은 평소 이야기 중 슬쩍 드러난 취향을 잡아낸 작은 물건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녀가 요즘 비 오면 어릴 때 먹던 슈크림빵이 생각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동네 빵집에서 갖고 온 슈크림빵 하나와 귀여운 고양이 스티커를 붙인 쪽지를 남겨두었죠. 쪽지에는 비 오는 날 따뜻한 빵이 우울을 덜어주길이라고만 적고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빵을 받은 지 2시간 만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하는 짧은 물음표가 알림창에 반짝였죠. 정체를 숨긴다 해도 향기와 취향은 주인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가 빵 봉투와 쪽지에 남은 볼펜 필체, 그리고 제가 평소 쓰던 말투를 귀신같이 알아챘던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고, 그날 이후 대화의 온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선물을 슬쩍 돌려주거나 며칠이 지나도 묻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마음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럴 땐 더 들이대지 말고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꽃도 계절이 바뀌어야 피니까요. 세 번째 장면은
듣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자에게 절대 가르치려 들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잔소리마저 달콤해집니다. 다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설교조로 들릴 뿐이지요. 예전에 제가 알던 후배는 밤새 게임을 하느라 출근길마다 팬더처럼 눈 밑이 까매졌습니다. 제가 야, 너 그렇게 살다간 쓰러져라고 잔소리를 할 땐 귀를 막고 피하더니 며칠 뒤 그 친구가 마음에 둔 여성분이 똑같은 조언을 하자 그날 바로 컴퓨터 전원을 차단했다더군요. 듣는 귀가 사랑에 열려 있으면 사소한 한마디도 큰 울림을 줍니다. 제 경험에서 최고의 듣기 순간은 이런 식입니다. 제가 요즘 늦게 자니 얼굴에 좀 피곤이 묻어 있어요. 오늘은 새벽 전에 불 끄고 푹 쉬면 어떨까요?라고 부드럽게 권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오늘 일기 쓸 것만 쓰고 바로 잘게요라며 웃음을 보냅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건 강압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건강 챙겨라는 한 줄도 좋아하지만 당신이 웃는 얼굴을 오래 보고 싶어서 그래요 같은 살짝 달콤한 이유를 곁들여 보십시오. 상대는 단순히 훈계당했다고 느끼지 않고 배려와 애정이 뒤섞인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친구들의 장난 섞인 응원, 즉 주변 반응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두 사람이 농담처럼 엮이는 순간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면밀히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겪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 시절 과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갑자기 진실 혹은 대모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가 둘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연인 코스프레 어때? 라고 장난을 쳤고 제가 좋아하던 그녀가 숨을 돌리듯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굳이 부정하지도 않았죠. 그때 저는 온몸이 전기가 흐르듯 짜릿했습니다. 그녀가 굳이 선을 긋지 않고 웃어 넘어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민망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다들 왜 그래요라며 거듭 손사래를 친다면 그땐 순발력 있게 장난을 거두고 분위기를 돌려놓는 편이 낫습니다. 억지 웃음이 오래가면 어색함만 남으니까요. 이쯤에서 여러분은 질문이 고개를 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네 가지 신호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컵을 다가갈 때도, 선물을 건넬 때도, 논리로 설득할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눈웃음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과하지 않은 무게감입니다. 손끝에 얹힌 나비처럼 가벼워야 상대도 부담 없이 품에 담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랑은 뜨겁게 달구는 불길보다 은근하게 타오르는 숯불과 같습니다. 한 번 달아오르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달려나가고 상대의 점 하나, 쉼표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잠을 설치던 밤들. 그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모르게 선을 넘곤 합니다. 새벽 2시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가 바쁘다는데 끊임없이 전화를 걸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대는 우리가 놓은 그물로부터 달아나 버립니다. 잔잔한 물살처럼 다가가야 하는데 급류처럼 쏟아부어 버린 탓입니다. 그러니 제발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가 보십시오. 컵을 옮기되 1cm씩 선물을 건네되 작고 단정하게 논리를 풀어내되 낮은 목소리로 친구들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난 미소로. 자, 여기서 살짝 짜릿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둘만의 저녁 산책,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갑자기 길모퉁이, 냄새 좋은 붕어빵 노점이 보입니다. 서늘한 공기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죠.
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오늘 입술이 살짝 차갑지 않으세요? 뜨거운 팥 한 입 먹기 전에 살짝 데워 드리고 싶은데.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얼굴이 금세 홍시처럼 물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바보 같아라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붕어빵보다 훨씬 따뜻한 온기가 거리 위에 퍼졌습니다. 농담은 짧게, 그러나 확실히.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건네는 정형화된 멘트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감각으로 옮긴 한마디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로 제법 많은 사연이 도착합니다. 형님, 컵 실험을 했는데 그녀가 잔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연락이 뜸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사연에는 크게 두 갈래 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컵을 옮기지 않은 건 그날 기분이 좋았다는 표시지만 곧바로 사랑이 완성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당신이 그 이후 너무 성급하게 달려든 건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신호를 읽고도 인내심 있게 시간을 들여야 꽃이 피어나는데 우리는 종종 지금이다 싶어 전속력으로 페달을 밟아버립니다. 결국 엔진만 과열되고 상대는 뒤처진 속도를 맞추지 못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신호를 목격했을 때의 나를 비추어 보세요. 숨을 고르고 흐름을 음미하고 다음 장면을 위해 호흡을 남겨두십시오. 혹시 귀로 듣는 이야기의 예시가 더 필요하다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전화 너머로 회사에서 실수해서 상사에게 혼났어라며 힘없이 말합니다. 이때 단순히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되라고 말한다면 논리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로의 문을 반쯤 닫은 셈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많이 쓰라리죠. 목에 뜨거운 게 올라올 정도로 속상할 텐데 잠깐 눈 감고 숨 길게 내쉬어봐요. 제가 조용히 같이 있어 줄게요. 그 다음 점 하나 마침표 하나 없이 10초간 침묵을 지켜줍니다. 10초 뒤 들리는 그녀의 숨결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그제야 어떤 실수였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맞장구와 템포, 그리고 진심이 어우러진 듣기는 집중을 넘어 치유가 됩니다. 그녀는 나도 모르게 마음 기슬을 내어주죠. 친구들 앞에서의 장난 역시 작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떠들썩한 자리에서 친구가 둘이 사귀는 거야? 라고 외치면 무작정 웃으며 받아치는 것보다는 여지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예컨대 이 사람이랑 사귀면 매일 밥 살 준비 되셨나요? 라며 재치 있게 넘겨보세요. 이 한마디로 물꼬가 트이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너의 선택이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되 굳이 아니라고 내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의 미묘한 공기는 친구들 농담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과도한 게임이나 스킨십 강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분위기를 위해 상대를 난처하게 하면 잘 자라던 묘목이 뿌리째 뽑히니까요. 이쯤에서 심장이 온통 물음표가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 고백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4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혹은 차례로 반복된다면 마음속 시동을 걸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컵이 가까워져도 어색해하지 않고 선물에 기쁜 웃음을 보이며 당신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친구들의 농담에 미소로 화답한다면 그건 흩어지던 향기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조용한 공간에서 진심을 꺼내주세요. 멋들어진 수사보다 당신과 더 자주 웃고 싶어요라는 담백한 문장이 훨씬 깊게 새겨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진짜 마음에 드는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잘해줘도 반응이 시원찮고
계속 거리감만 느껴졌던 저. 뭔가 해볼 만큼 했는데도 정작 그녀 마음 속 깊은 곳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함. 혹시 그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형 연애 가이드 문몽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을 제대로 사로잡는 방법, 그것도 그녀가 정말로 갈망하는 3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엔 이걸 몰라서 몇 번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접근을 해보니까요. 상황이 놀랍게 바뀌더라고요. 그녀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보고 싶다고 하고 심지어는 제 옆에 있는 게 너무 편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 그 해답은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감정적인 연결, 이해받는 느낌, 그리고 안정감. 이 3가지는 중년 여성이 남성에게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자 동시에 우리가 너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쓰거나 멋진 데이트 장소를 고른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감정적인 연결감, 즉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요즘 감정 가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돈을 써도, 아무리 잘생겨도 상대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나를 몰라준다는 느낌이 들면 금방 마음이 멀어집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가장 피곤해하는 게 뭐냐면요. 감정 소모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나이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보다도 그 느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녀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 굳이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진짜 고생 많았겠다. 이리 와봐 하면서 다정하게 안아주는 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모르고 괜히 조언만 하다가 오히려 그녀를 더 지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연결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작은 배려예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은 거창할 필요가 없거든요.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빵 하나 사다 주는 것.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더 챙겨서 오늘 비 온다며? 하고 건네주는 것. 이런 디테일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해받는 느낌, 그러니까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이게요, 그냥 고개 끄덕이며 듣는 것 같지만 다 티가 납니다.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의 리액션은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말끝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가는 리액션 하나로도 그녀는 내가 말하는 걸 정말 궁금해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할 때는 다들 잘합니다. 근데 관계가 조금 깊어지면 슬슬 대화도 줄고 반응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성 입장에서는 나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특히 중년 여성들은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많고 가족이나 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원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번은 제 지인 중에 40대 초반의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남편과 1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오늘 어땠어? 라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말을 걸면 또 무슨 일이야? 라는 반응. 그래서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말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퇴근 후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에 공감하고 그녀 입장에서 세상을 한 번쯤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이해의 시작이고 그녀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큰 걸 얻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건 바로 안정감입니다. 중년 여성이 남자에게 바라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바로 이 안정감이에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 관계의 안정, 그리고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주는 안정감.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약한 모습은 숨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도 누군가 앞에서는 괜히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어린아이처럼 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사람은 나를 받아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년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괜히 짜증을 낸다면 사실 그건 호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녀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라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아라는 신호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녀가 무장해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요, 많은 남자분들이 오히려 그 순간에 뒤로 물러서거나 왜 저러지 하며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건 너무나 아쉬운 반응이에요. 왜냐면 그 타이밍이 바로 당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은 나한테 단 한 번도 괜찮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항상 왜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만 했죠. 근데 지금의 남편은요, 내가 짜증을 내도 말없이 안아줘요. 그 차이가 진짜 컸어요. 이 말을 듣고 저도 한동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적인 표현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건 도움 요청일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 안정감을 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제는 따뜻하게 굴다가 오늘은 싸늘하게 대하고 며칠 연락 잘하다가 갑자기 잠수 타고 이런 태도는 여성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당신이 주는 일관된 안정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안에 당신이 진심으로 그녀를 생각하고 아끼는 태도가 담겨 있어야 해요. 말로 사랑해라고 하는 것보다 매일 아침 잘 잤어? 한마디, 퇴근 후, 오늘은 어땠어? 하고 묻는 그 태도들이 훨씬 더 그녀에게 깊이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잠깐쯤 도망칠 수 있는 안식처라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치이고 가족에게 지치고 사회적인 역할에 눌려 사는 그녀에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너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중년 여성이 진짜 바라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중년 여성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나는 화려한 로맨스를 원하지 않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는 공감, 눈빛만으로도 전달되는 신뢰. 그게 그녀들이 바라는 사랑이자 남자들이 제공해줘야 할 진짜 안정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정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작은 행동들 속에 있어요. 하나, 기념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것. 생일, 기념일, 특별한 날의 작은 편지 한 장, 소박한 선물 하나. 이런 것들이 나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구분 짓는 것. 그녀만을 위한 애정 표현, 그녀만을 위한 배려를 보여줘야 합니다. 흔히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여성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사람은 절대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중년 여성은 이런 디테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셋, 항상 그녀의 편에 서주는 태도. 그녀가 힘들어할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랬구나. 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겠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녀 마음 속에 단단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녀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녀에게 이 남자는 믿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왜냐면 안정감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감정의 연결, 이해받는 느낌, 안정감.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시면요. 중년 여성은 정말로 당신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오히려 어린 여성이 갖지 못한 깊이 있는 애정과 삶을 공유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가 아무리 돈 많고 잘생겨도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 말, 누군가의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안에 연애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저는 제 지인 중 한 명이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까 해요. 이 친구는요, 흔히 말하는 조건 좋은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 탄탄한 사업체 운영 중, 차량은 수입 세단, 자가 아파트 거주. 스펙만 보면 중년 여성들이 선망할 만한 남성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개팅만 나갔다 하면 연락이 끊기고 데이트 두세 번이면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외모도 깔끔하고 매너도 괜찮은데 말이죠. 제가 어느 날 이 친구의 데이트를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유를 알았어요. 이 친구는 대화 내내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성공했는지, 내가 연애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반면 상대 여성분은 계속 고개만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정지능이 낮은 연애 방식입니다. 겉으론 매너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를 전혀 읽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댓글이나 메일로 종종 이런 사연들 받아요. 중년 여성을 만나고 싶은데 자꾸 차입니다. 정말 괜찮은 분 같았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년 여성을 사로잡는 핵심은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감정지능이에요. 이 감정지능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읽고 맞춰주는 기술이에요. 중년 여성들은 연애 경험이 많은 만큼 누가 진짜 마음을 써주는지, 누가 흉내만 내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감정 지능이 떨어지면 그냥 불편한 사람이 돼버려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감정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많은 남성들이 이 감정 지능을 연애에 잘 못 쓰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기존 연애 방식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조언들, 주변의 잘못된 조언들, 그리고 남자들끼리 하는 대화들이 감정 지능을 쌓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자는 선물 좋아한다.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한다. 무조건 자존감 있어 보여야 한다. 이런 식의 조언은요, 상대방의 감정보다 내 이미지 관리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는 뻔하죠. 표현은 화려한데 정작 공감은 없는 대화.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 분위기 좋았고 나도 상대도 웃었는데 데이트 후 연락이 뚝 끊긴 적. 왜일까요? 상대는 즐거운 척 했을 뿐이고 그 안에서 감정적 연결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방식의 연애법, 바로 감정지능 기반 연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중년 여성이 갖고 있는 감정적 패턴을 이해하고 그녀들이 원하는 대화 방식을 익히며 특정 상황에서 어떤 말이 먹히고 어떤 행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를 배우는 그런 실전 중심의 연애 전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안다고 바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지능은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과 훈련이 필수예요. 이걸 모르면 뭐가 문제냐면요. 나는 왜 자꾸 대화가 어색하지? 왜 나는 항상 호감은 받는데 깊은 관계로 못 가? 왜 자꾸 좋은 사람인대로 끝날까?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감정지능 결핍의 신호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의 찔림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이제부터 바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80% 이상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감정지능을 어떻게 연애에 적용하는지, 특히 중년 여성에게 통하는 핵심 요소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3가지는 바로 공감의 언어, 반응의 기술, 감정의 리듬. 이 요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대화의 공기가 달라지고 심지어 첫 데이트 후 연락이 바로 오는 마법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하나 찬찬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이어서 2번째 단계, 즉 대본의 나머지 절반을 4096 토큰 분량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감의 언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말에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읽고 말로 표현해 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상대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라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혹은 에이 그런 건 그냥 푹 자면 나아요. 이 말 듣는 순간 기운이 빠지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건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반응이에요. 공감의 언어는 다릅니다. 와, 그 정도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혹시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진짜로 봐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매력입니다. 잘생긴 외모보다, 좋은 차보다, 진심이 묻어난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공감의 언어는 연습으로 키울 수 있어요. 상대가 말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뭐지? 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속상하셨겠네요. 외로우셨겠다. 진짜 억울하셨겠어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요소, 반응의 기술입니다. 공감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반응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습니다. 한쪽은 감정 얘기를 꺼냈는데 다른 쪽은 해결책만 주려 하고 분위기만 끊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딸이랑 자꾸 다퉈서 마음이 안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감정의 흐름을 차단하는 반응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더 나은 반응은 이런 겁니다. 그런 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혹시 어떤 말에 특히 서로 상처받으셨어요? 이건 해결을 시도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더 이야기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중년 여성은 대화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쌓아갑니다.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의 기술을 제대로 익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상대가 이 사람은 대화가 참 편해. 왠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가속도가 붙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지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 감정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전 연애에서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흐름을 타요. 기분이 좋을 때, 집중할 때, 피곤할 때, 외로울 때. 특히 중년 여성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일, 가족, 건강, 인간관계 등 복잡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때 상대방의 감정 리듬에 맞춰 대화를 조율하는 사람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다소 지친 목소리로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래요?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얘기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괜찮아요. 저도 그냥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게 바로 감정의 리듬을 함께 타주는 대화 방식입니다. 리듬을 무시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타이밍이 안 맞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지만 리듬을 맞춘 사람은 큰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의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감의 언어, 반응의 기술, 감정의 리듬, 이 세 가지가 바로 중년 여성과의 연애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걸 안다고, 읽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전에서 얼마나 연습하고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실제 연애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 어떤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예시 중심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남들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이나 고민은
제가 하나하나 직접 보고 다음 콘텐츠에 꼭 반영할게요. 우리 모두 멋진 연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봐요. 감사합니다.